이거는 아시죠? 내려보내는 거. 네, 핀 마이크가 저기 때문에 뺐어요. 코로나. 혹시라도.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 음향 조절 다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핀 마이크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네. 예, 지금 시청하고 유튜브 채널 담당자분까지 다 오셔서 조명은 괜찮아요? 예. 그다음에 방송 나갈 때는 유튜브가 여기로 고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시면 여기에 계속 서시면서 이것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예, 반은 연구원님, 반은 저기 다 나와요. 예. (216차시)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시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 아카데미 강연의 사회를 맡은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의 이희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정책 아카데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우리 참석해 주신 시민 공무원분들은 명확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고요. 환기 이런 지침을 명확하게 지키고 있음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 시티인데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은 성지은입니다. 예, 마스크를 워낙 지금 사람이 없고 하니까 마스크를 빼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스마트 시티와 리빙랩을 강의하면서 전국의 여러 곳을 다니고 있는데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입니다. 저는 세종 시민이기 때문이죠. 그 세종 시민으로서 스마트 시티와 리빙랩을 강연하면서 매우 울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세종시가 스마트 시티 그리고 리빙랩의 성공의 1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시민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주체로서 발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리빙랩은 굉장히 뜨거운 개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왜 지금 새롭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리빙랩이 왜 결합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의 대표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상황은 저성장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저성장이라 하면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지금 10대, 20대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라는 보장도 없을 거라는 그런 굉장히 암울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런 저성장이라 하면 과거의 성장에 머물러 있었던 그 정책을 새롭게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동안 했던 많은 정책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경험들을 자원을 투입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새롭게 점검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도 과거의 성장에 머물러 있던 그 스마트 시티 정책이 아니라 새롭게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전향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제는 과거의 어떤 정부 주도의 그리고 R&D 중심을 부분은 이제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과거의 그 고성장과 함께 정부 주도의, 지자체 주도의 이런 부분은 한계의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인데 그동안 했던 많은 부분, R&D를 하면 흘러 가지고 당연히 사회에 쓰일 거라고 했던 부분들이 한계 상황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장 끝단에 있는 현장, 가장 끝단에 있는 사용자를 불러들이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다시 R&D를 시작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주도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현장, 그리고 거기 있는 시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과학기술 활동하고 사회문제 활동이 서로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전통시장을 오랫동안 활성화하겠다고 했던 분이 저한테 왔어요. 박사님, 왜 전통시장은 여름에 더워야 되고 겨울에 추워야 됩니까? 박사님이 말하는 리빙랩을 얘기하면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할 수 없습니까? 자, 오랫동안 요양원을 운영했던 분들은 저한테 옵니다. 박사님, 요즘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암이나 이런 부분으로 죽지를 않습니다. 상담원 마지막 부분은 낙상으로 죽습니다. 근데 왜 이 요양원은 낙상을 방지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과학기술은 저 멀리 있는 거, 첨단, 최고, 최신을 향해 있다 보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과학기술은 적정 기술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첨단 최고와 함께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도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했을 때는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양쪽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지금 과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밑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포용적 혁신인데요. 그동안 했던 상당 부분의 R&D가 그리고 정책이 상위 30%, 더 냉정하게 말하면 상위 5%를 위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R&D였다. 이제는 하위 70%, 하위 90%를 포괄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는 것이 포용적 혁신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또 하나가 통합적 혁신 정책입니다. 우리가 R&D를 하든 아니면 사회를 하든 이럴 때는 과학기술과 사회가 서로 만나야 되는 거고 어느 한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통합적 혁신 정책의 하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수요 기반이나 사용자 주도형이나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 흐름이고요.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의 정책,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정권별 정책이 아니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상황은 과거에는 항상 우리가 추격형이었어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 우리는 항상 모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를 다 지켜보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나라가 모델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 과거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럴 때는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외국을 추격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시스템을 다 가져 들어오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꽂기만 했거든요. 값싼 노동력으로. 그리고 이미 있는 거 좀 우리가 값싸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걸 함께 만들어야 되는 구조에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이런 과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지금 과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혁신의 주체가 산학연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한쪽 붉은색 표시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름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국가 침해 책임제라고 해가지고 침해 문제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침해 문제가 경제적 가치만으로 해결이 되나요? 최근에 미세먼지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근데 그 미세먼지를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침해 관련돼서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R&D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제가 끝나더라도 미세먼지는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굉장히 고약한 문제인 거죠. 위키드한 문제. 쉽게 어느 한쪽으로 많이 해결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의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은 플라스틱 문제예요. 미세 플라스틱이든 뭐든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부나 아니면 과학자님한테 맡겨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락을 하나 시켰을 때 이만큼 플라스틱이 많이 오는 이 구조는 결국은 끝단에 있는 사용자, 끝단에 있는 시민, 끝단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구조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것을 추구한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아마 코로나 상황이 1, 2년 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있었던 마스크가 또 다른 하나의 뭔가의 부담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은 산학연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그리고 일반 시민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그 녹색에 있는 요 바운더리에서 세종시가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시민사회에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부에 쳐보면 상당 부분 정보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의 정보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 우리 지금 K 방역, 코로나 방역의 최고의 적으라고 하는 부분이 마스크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마스크가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가 방역이 될 수 있지 않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한 거죠. 전문가들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전문가가 일반 시민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부분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광우병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광우병이 소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인간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근데 일반 시민들이 왜 그게 그렇지 않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농림부라든지 전문가들이 절대 넘지 않습니다. 종벽장벽을 넘지 않습니다. 결국은 종벽장벽을 넘었거든요. 그 사건은 일반 시민보다 전문가가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 코로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가까이에 호흡으로, 침으로 이런 부분이 된다면 마스크가 방역이 될 수 있지.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혁신의 민주화, 누구나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혁신의 민주화 움직임하고 그리고 사용자들, 수요 중심의 혁신에 강조를 하는 이 부분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리빙랩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빙랩은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R&D의 혁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동안 실험실은 일반인들이 문을 못 열었어요.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천재적인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그 대전에 대덕특구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절대 문을 못 열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험실이 뭐 별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실험실이지. 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실험실의 주체, 혁신의 주체가 모든 시민으로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미세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주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스마트 시티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정부가 아니면 지자체가 아니면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절대 해결 못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해변가를 보면 다 경제 위기 지역이에요. 왜? 과거에 다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울산에 자동차업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과거처럼 그렇게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르신 되면 다 운전대를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 30대들은 운전을 하고 싶어도 과거처럼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일자리로 그걸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과거처럼 자동차를 팔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시가 한번 무너졌을 때 이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세종시가 있지만 가까이에 대전이 있죠. 청주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블랙홀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난 대전이나 청주는 어떻게 그 도시를 활성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그 도시를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리빙랩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리빙랩은 절대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R&D를 혁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터를 혁신하기도 하고 살고 있는 일터, 놀터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혁신하는 부분이 리빙랩입니다. 자, 리빙랩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 우리 마을 실험실 어떤 개념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리빙랩은 머리,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전문가다. 그리고 내가 탑다운식으로 내가 내려 보이는 하향식 구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은 리빙랩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리빙랩은 내가 현장에서 뭔가를 해봤던 사람들, 자유롭게 뭘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리빙랩은 온몸으로 이해를 해요. 리빙랩을 갖다 어렵게 이해를 안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은 수평성이에요. 전문가와 시민들이 서로 수평적으로 그리고 정부와 시민들이 하이라키한 구조가 아니라 수평성으로 자, 이런 수평성을 담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의 실험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세종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고 리빙랩을 하는 순간 그 세종시 전체가 하나의 실험실로 거듭나는 거고 그리고 또 리빙랩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기는 장애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나 모두가 혁신의 주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리빙랩은 최근엔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리빙랩은 가장 끝단에 있었던 사용자, 가장 끝단에 있는 수요를 불러들이는 개념입니다. 자, 이걸 다시 얘기해 보면 지금 세종시가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정책이 정말 사용자와 수요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환자, 장애인, 고령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롭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암 생존자 리빙랩. 제가 몇 년 전에 암 환자들이 저를 불렀어요. 리빙랩을 하고 싶다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암 환자였기 때문에 한번 착한 일을 하겠다고 그걸 갔습니다. 그 가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 30대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3명이 모이면 여중에 1명은 암 환자랑 연결돼 있어요. 내가 암 환자이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암 환자이거나 누구든 3명 중에 모이면 누구든지 암 환자 그 중에 1명은 다 암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대까지 내가 살았을 때 암 환자의 그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30%에서 40%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은 암에 걸려서도 암으로 죽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고 났어요. 근데 걸리고 난 뒤에 내 몸이나 심리는 과거랑 틀려요.
그리고 내가 암에 걸리고 나면 직장이든 뭐든 다 멈춰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회에 복귀되는 부분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서 암 환자와 그다음에 거기 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나 그 관련된 디자이너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암 환자들이 사회 복귀율도 높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하는 것이 암 생존자 리빙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환자들도 내가 암에 걸려서도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주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남고령체험관입니다. 성남고령체험관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산업을 만들어내는 기업 입주해 있어요. 100여 개의 기업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는 부분 연구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서로 각각이었는데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쪽으로 만들면서 이게 한국 시니어 리빙랩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리빙랩이 돼가지고 누구나 여기를 갖다가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런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형 당뇨 환우회입니다. 혹시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2형 당뇨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식습관이나 뭘 잘못해서 오는 것이 당뇨병. 그게 그 1형 당뇨예요. 2형 당뇨예요. 근데 1형 당뇨는 태어날 때부터 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도 밤에 이거를 갖다가 측정한다고 밤에 몇 번을 찔러야 돼요. 근데 조금만 몇 미리에 의해 가지고 고혈당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저혈당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1형 당뇨 어머니가 중심이 돼가지고 인공 췌장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뭘 하나 꽂아 넣으면 이것을 실제로 인슐린을 갖다가 그걸 다 측정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인슐린이 주입되게 하는. 자, 그러면서 이때 이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환우 가족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메이커이면서 또 일정 부분 뭘 함께 만들어가는 메이커이면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콜래버레이터, 동력자이다. 동업 협력자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병과 관련돼서는 엑스퍼트다.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환자, 장애인, 고령인 우리가 뭘 만들어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쓸 거로 하는 부분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리빙랩은. 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 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만으로 그리고 일반 시민만으로는 절대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리빙랩은 4P 개념입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피플의 파트너십이에요. 이런 협력 어떤 문제든 간에 지금 쓰레기 문제든 간에 아니면 소음 문제든 간에 정부만으로 아니면 시민만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최근에 사회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생활연구라든지 이런 쪽에 하나의 방법론으로 리빙랩이 들어가면서 전문가와 시민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정부와 시민이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는 과기부하고 행안부의 협력 모델, 부처도 이제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기술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행안부는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행안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결정을 하면 모든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까지 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과학기술이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문제기행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 하시는 분하고 실천 기반이 서로 만나야 돼요. 근데 대전에 대덕특구가 있지만 혹시 대전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봤나요? 대덕특구가 굉장히 멋진데 거기 불효자예요. 왜? 대덕특구가 그렇게 뽀대나고 화려하고 뭘 하지만 대전시하고 교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 아까 말했다시피 현장에 있는 분들은 과학기술자를 믿지를 않아요. 내가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뭔가 시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려고 그 과학자님을 만나면 그 과학자님은 다른 과제를 하고 있거든요. 고치고 그리고 뜯어내고 싶어도 뜯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과학자를 믿지를 않고 또 과학자님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을 무서워해요. 우리가 항상 그분들은 엘리트로 살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쪽이 한번 만나고 난 뒤에 충격을 받습니다. 과학자님들도
정말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과학자를 만나고 난 뒤에 충격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했던 많은 문제들을 저 과학자님들이 만나면 고도화시킬 수 있겠구나.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를 만나게 되면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최근에 과기부하고 경찰청이 만났습니다. 과기부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경찰청은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파출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근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재난 관련된 R&D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아닌 거예요. 자, 밑에 들어가는 소방과학연구원의 119 리빙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재난 이후로 그 불 끄는 쪽으로 그 R&D가 그만큼 많이 됐어도 실제로 소방과학연구원에 가보면 연구자님이 만들어준 그게 제품들이 가득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방관님이 가지고 나가가 떨어뜨리면 그것을 책임은 다 당신이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현장에 필요하지 않는 기술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넘겨주고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세월이란다. 지금 불이 났다 합시다. 자, 불이 났을 경우에 우리 분들은 타워링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죠. 불타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불이 나가지고 죽었다고 하는데 시신이 깨끗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질식을 해가지고 그 연기에 의해가지고 금방 가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불 났을 때 왜 드론을 안 띄우냐 막 얘기를 하죠. 근데 밑에 우리가 노래방이나 이런 곳에는 지금 드론을 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드론을 띄운다 했을 때 이 연기 속으로 드론이 들어가면 바로 추락을 해버려요.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방관이라 하면 다 소방관이 똑같은 줄 알아요. 근데 세종시의 불은 다 아파트 불이에요. 근데 대전에 있는 분들은 그 불은 주택가 불이거든요. 우리는 소방관이라 그러고 불이라 그러면 다 똑같은 불이고 소방관인 줄 알아요. 그것도 다 틀려요. 소방관도 갓 들어온 소방관들의 니즈와 그리고 30대고 40대 어르신들이 조금은 연세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소방 그거는 또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르신 아니면 장애인 아니면은 시민이라 했을 때 너무나도 모호한 거예요. 시민을 들어가면 보면 어떤 시민? 리빙랩을 하게 되면 그 각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한 발짝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세종시청에서 혹시 스마트 도시가 나오셨나요? 예. 중요한 거는 스마트 도시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말 유념해야 돼요. 우리는 시민 주도요. 어떤 시민을 얘기하는 거야? 어르신이야? 아니면 장애인이야? 아니면 일반 우리가 말하는 20, 30대야? 이런 부분을 갖다 리빙랩은 정말 꼭꼭 집어서 얘기하게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지역에 착근하는 혁신이어야 돼요. 그동안 했던 지역에서 많은 R&D들은 항상 중앙정부를 향해서 발신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카이스트가 있고 유니스트가 있고 디지스트가 있지만 지역별로 다 있지만 거기 있는 그 대학은 지역하고 소통을 하면 당신 격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리빙랩을 얘기하면서 그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계 한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그 인력을 일꾼들을 육성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포항의 영일 때 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는 한번 이렇게 저기 중국으로부터 해조류가 밀려와요. 한번 가보시면 한번 확실하게 밀려왔을 때는 정말 그 해변가가 까맣습니다. 그게 밀려와서. 근데 그게 썩는 냄새가 나요. 자, 그거를 어떻게 걷어들일 거냐? 그냥 그걸 쓰레기로 쓸 거냐? 그걸 걷어가지고 퇴비화할 거냐? 아니면 그걸 거두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할 것이냐? 너무나도 고민할 게 많거든요. 광주에서도 그렇고 이게 광주 같은 경우는 달매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있는 전남대의 학생들이 함께 들어가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자기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게 되고 그쪽이 결국은 일꾼으로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대학에서 리빙랩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대학들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전국에 이제 그 리빙랩을 특강을 다니면서 놀라는 점 하나가 있어요. 가장 교수님들이 요즘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왜? 그 연말 되면은 퇴출할 대학들이 리스트가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들은 항상 공부만 했는데 이 퇴출되는 이것만 보면 당신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대학들이 당신들이 가만히 있으면 오는 이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 수가 팍팍 줄어들고 있잖아요.
최근에 여기에 고려대학교가 세종 캠퍼스가 있잖아요.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2학년이 되면 군대 간다고 확 빠져버리고 3학년이 되면 서울로 편입해가 간다고 하면서 이 대학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대학들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지역 문제도 발굴하면서 지역의 발전도 함께 고려하고 지역 일꾼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여기 근처에 있는 한밭대, 충남대, 그 다음에 대전대 다 리빙랩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세종에서도 세종시에서도 가까운 대학이랑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사회혁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사회혁신은 시민이 중심이 되었고, 근데 과학기술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회혁신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부나 그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세종시에서도 사회혁신 활동이 있다면 리빙랩을 통하게 되면 또 다른 것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풀뿌리를 했어? 시민으로 했어? 그러면은 정부와 함께 풀어야지. 그리고 사회혁신이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잖아. 과학기술을 결합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회혁신이 이례적이네. 한번 3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조그만 사업을 지금 R&D 사업이든 이런 부분하고 큰 과제랑 결합시킬 수 없어. 또 다른 것을 꿈꾸게 만들게 하거든요. 자, 방금 이런 부분으로 리빙랩이 쓰이고 있다 하는 거고요. 최근에 미술관, 박물관 이런 쪽에서도 리빙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저는 세종시에서도 도서관이 있다면 정말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최근에 이제 동물원입니다. 최근에 동물원에 가면요, 애들이 울어요. 그리고 가는 분들이 다 안쓰럽게 동물을 바라봅니다. 사자네, 아니면 뭐네, 이게 아니라 너네는 이제 평생 갇혀 있어야 되는구나. 애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자, 전주 같은 경우는 생태 동물원을 고려하면서 동물원의 규모를 넓게 하면서 과거처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머리를 찢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활동 범위를 넓게 해주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장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과거에 먹는 걸 그냥 던져준 게 아니라 야생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먹는 것도 그 야생에서 했던 것처럼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동물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고 최근에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요양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낙상을 안 한다든지 저는 이 요양원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외국을 가서 요양원을 둘러보고 그리고 요양병원을 둘러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요양원에 가면 다 콧줄 꽂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콧줄 꽂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콧줄을 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는 콧줄을 꼽는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상황일 때, 중환자일 때 콧줄을 꼽아요. 근데 우리는 떠먹여 주다가 몇 번 흘리거나 뭐 하면은 바로 콧줄로 넘어가거든요. 왜? 떠먹여 주는 이 노동력이 다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다 기저귀를 채워요. 화장실에 가고 뭐 하는 부분이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어르신들하고 인터뷰해보면 어느 누구도 떠먹여 주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기저귀 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발로 화장실 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요양원 같은 경우가 리빙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돌봐주는 분들도 너무나도 밝고 거기 어르신들도 너무 행복해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평균 한 5년에서 10년가량을 요양원에서 있다가 돌아가시거든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는 어르신들의 이런 스스로 먹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기본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놀랬던 게 일본의 요양원을 갔었는데 하나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냄새가 안 나오냐. 건축을 설계를 할 때 이 냄새가 밑으로 다 빠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요양원이 가지고 있는 이 쾌쾌한 냄새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말 고민할 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의 방법론으로 리빙랩이 얘기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서도 스마트시티로 리빙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스마트시티 하는 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시흥에서 스마트시티를 해요. 근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박사님, 우리가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과제에 돈을 많이 땄는데요. 5년이 끝마치면 이거 어떡할까 걱정이에요. IoT 붙이고 못 붙여놨는데 5년 후가 되면 오래된 기술로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아무도 체감을 안 해요. 만족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 시티로 돈을 이만큼 따왔는데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흥시뿐만 아니라 부산이든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바깥에 그 시민 체감형 아니면 시민 주도형 리빙랩 뭐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 국토부에서는 시민을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조금밖에 시민을 한번 써보세요. 사용성 평가에 그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건지 그 과정에서 시민이 주체가 돼가지고 만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에서도 최근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얘기했던 암 환자들을 위한 거, 어르신들을 위한 거,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이 안에 결합이 돼야 돼요. 스마트시티의 리빙랩 이것만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에서도 왜 암 환자들이 행복한 곳으로 갈 수 없습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한 도시로 왜 못 만듭니까? 앞서 했던 사례와 스마트시티가 별개가 아니에요. 결합이 돼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기업의 CSR, CSV. 선생님, CSR이 뭔지 아시죠? 사회공헌 활동이잖아요. 근데 사회공헌 활동이 우리 회장님 착한 일 해가지고 사진 한번 찍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업의 활동 중에서 조금만 작은 활동이라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착한 일을 우리가 하더라도 착한 일, 일에 한 번은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착한 일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착한 일을 통해 가지고 나도 돈을 벌고 나도 보람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기업들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리빙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세종시에 있는 일부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들을 스마트시티든 아니면 도시재생이든 아니면 도시개발이든 이런 쪽으로 여면서 이런 부분을 사회공헌 활동과 경제적 가치 활동을 함께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세종시에서 기획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시민들도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갖다가 과거처럼 한번 싹 썰어버리고 만드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조그맣게 실험을 해보고 그것이 성공을 하면 어디든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세종시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했다 합시다. 근데 그것이 정말 지속 가능성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앞서 했던 어떤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언제든지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스케일업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세종시에서 스마트시티를 한다 그러면 항상 머리에 유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종시에서 시도를 하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세종시의 조그마한 사업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여러 활동을 하는 다른 지자체와 서로 연대를 해 나가야 돼요. 우리 쪽에서는 교통을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경험을 다른 지자체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런 다음에는 그 지자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스마트시티에 했다 그러면은 그런 실험들이 우리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련된 안전 문제와 관련된 그 스마트시티를 기획했다면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와 항상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과제로 하나 끝나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대골 관련돼서 에너지 전환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대골에 실제로 가보면 정말 볼 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활동했던 것들이 그게 기반이 되니까 이제는 이 성대골의 이 경험이 완주라든지 아니면 제주라든지 서로 연대해 나가면서 이 경험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 왜 저는 이런 실험들이 세종시하고 결합이 안 됩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흥이든 다른 부산이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왜 결합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종시가 고민해야죠. 리빙랩인데 리빙랩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하고도 결합이 돼야 되고 잘하는 곳이 있다면 다른 스마트시티에 잘한 곳이 있다면 외국에 있는 부분도 언제든지 반영을 해야죠. 지금 우리 세종시 관련돼서 교통 시스템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교통과 관련돼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만족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왜 함께 고민을 안 합니까? 자, 해외 리빙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해외 사례를 얘기하지만 이건 해외 사례는 해외 거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왜 앞서 국내 사례 많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들의 사례일 뿐이다.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세종시에서 우리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 주체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리빙랩 활동이든 아니면은 스마트 시티든 항상 다른 지역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 사람들의 그 사례를 만들어 줬는데 저는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이 사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감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종시를 스마트 시티의 1번지로 만들 수 있을까? 리빙랩의 1번지로 만들 수 있을까?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입니다. 혹시 칼라스타마 가보셨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작습니다. 항구예요. 버려진 항구입니다. 한때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 항구를 실제적으로 2030년에 이렇게 만들겠다고 조감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이 칼라스타마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세종시를 주목을 해요. 세종시 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이 사례를 발표하지만 정말 세종시가 더 탁월하다, 더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헬싱키는 스마트시티 리빙에 관련돼서 선도 도시입니다. 근데 칼라스타마 이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시흥시, 부산, 모든 지자체에서 다 칼라스타마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자체끼리도 서로 교류가 안 됩니까? 스마트시티는 안 됩니까? 국토부에서도 스마트시티과 무슨 과 다 따라와가지고 보고 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이제 스마트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자, 이 칼라스타마 이 영역을 하나의 실험실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술이 실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거주민들 그리고 민간회사. 어찌 보면 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쪽으로 했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5년, 10년 기획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꺼내면 실험을 해봐요. 애잘 방식입니다. 쉽게 해보고 그리고 다시 피드백하고 보완해 나가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하나를 기획해서 가져와가지고 심었어요. 이게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뗄 수도 없고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애잘 방식이에요. 리빙랩은요, 다 기획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해가지고 피드백하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같이 만들잖아요. 이거는 리빙랩 다른 데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처음에 한번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입을 안 열어요. 입을 꾹 닫습니다. 근데 조그만 거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막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분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그 다음 가져오잖아요. 이 양반들은 이게 당신 거예요. 당신 작품이에요. 그때부터는 보물처럼 당신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내 작품이야. 관련돼 있는 기업, 관련돼 있는 공무원, 관련돼 있는 시민들이 다 이건 내 작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스마트 시티는 아무리 만들어가지고 뿌듯하게 했어도 그거는 니네 기술이지. 그리고 또 먹태 안 해. 또 쓰이지 않는 거 뭐 하네.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뭐 스마트 그리드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그 주민,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혁신가 클럽을 만들어요. 혁신가 클럽은 뭔 줄 아십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주민이 만들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나가면서 신뢰의 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리빙랩을 하면서 이 신뢰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일회성으로 만났을 때는 절대 나오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서로가 하는 언어도 배우고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자하고 시민이 만나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쓰는 언어가 틀려요. 서로가 대화가 안 돼요. 똑같은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는데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그 스마트 시티 똑같은 용어인데 다 동상이몽입니다. 근데 그것을 합을 모아 나가는 이런 모임을 운영해가지고 우리 모두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처음부터 막 쫙 한 것이 아니라 거주자를 갖다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3,000명을 모집을 하고 그러면서 확대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가는다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는 캐치프레이즈도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반 시민이 하루에 1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 딱 간단합니다. 교통체계 내가 만일에 저기서 저까지 가는데 만일에 1시간이 걸렸다면 이걸 10분을 줄이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하게 시민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스마트 시티 사업을 봤을 때 정말 시민의 눈으로 본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동안 했던 많은 정책들이 공무원의 눈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환자의 눈으로, 그리고 장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거든요. 리빙랩은 별거 아니에요. 가장 끝단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부분이에요.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성남고령체험관에서 한국 시니어 리빙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팡이를 개발했어요.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모여가지고 천재적인 사람들이 어찌 보면 R&D 하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개발했어요. 중국산 지팡이에다 기술을 심었습니다. 뭘 심었냐? 딱 잡는 순간 체지방 측정이 돼요. 그리고 딱 앞에 누르면 LED 기능, 전방 100m를 밝혀주는 LED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장애물이 있는지 아닌지를 해주는 GPS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센서 기능도 들어갔고요. 지팡이 어디 뒀는지 알 수 있는 기능. 연구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최고의 지팡이를 개발했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거기가 성남이 분당이거든요. 소위 돈 많은 사람한테 가져갔더니 돈 많은 사람들은 지팡이 자체를 짚지 않으려고 해요. 왜? 지팡이 자체가 어르신들의 전유물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못 사는 곳에 들고 갔어요. 그분들은 우리는 7시만 되면 자는디 그거 체지방 측정하는 거 방에다 좀 설치해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산 지팡이에다가 기술을 심었다고. 당신들은 이 아구 힘이 없어서 지팡이 자체를 짚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누구도 어르신들 어느 누구도 그 지팡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엔지니어가 당신들을 머리를 굴려가지고 했던 많은 제품들이 90%가 결국 현장에서는 버림받더라. 근데 처음부터 어르신들하고 같이 개발하니까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이 핵심이 이거예요. 칼라스타마의 이 핵심적인 사례는 스마트 시티를 전문가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R&D 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의 작품으로 같이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애잘 방식, 쉽게 하는 거. 리빙랩은요, 저 심사숙고를 하는 1분마저도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리빙랩 핵심. 첫 번째가 뭐냐면 저스트이. 머리 쓰지 마. 일단 해봐. 이게 리빙랩 정신이에요. 아까 방금 쓰레기든 쓰레기통이든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해보고 애잘 방식으로 쉽게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들의 작품, 우리들의 기술, 우리들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음식물 쓰레기 관리도 하고 있고요. 자, 방금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으로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에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 카메라를 개발을 했는데요. 처음에 안전 카메라 개발할 때 리빙랩 방식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처음에 리빙랩을 한다 하니까 너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분들 다 얘기 들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신들이 그 개발을 했는데 이만큼 빨리 개발한 제품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 말하면 처음부터 그게 쓰는 사용자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3년 걸리는 게 6개월로 줄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수요자들이랑 하면은 저거 얘기 다 듣다가는 우리는 이제 망했다. 절대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들을 다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기차, 뭐 사물 인터넷, 이 누구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스페인의 빌바오입니다. 빌바오, 앞서 아까 얘기했던 거는 버려진 항구를 어떻게 고도화시켜 나갈 것인가 핵심이었다면 빌바오는 이거는 똑같이 지역 재활성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세종시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예요. 그런데 가까운 인근의 도시들이 세종시가 등장하든 아니면 이 새로운 게 나오면서 그 도시 자체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너졌을 때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거냐, 어떻게 그 도시를 활성화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자, 이 과정을 리빙랩 방식으로 갔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이거 있죠. 대전이 우리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그 도시가 어찌 보면 무너지고 있다, 아니면 폐허가 되고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그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이 빌바오 사례는 딱 그겁니다. 한마디 말은 70년대만 해도 잘 나갔어요. 중공업적이 되면서.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다 이 조선업이, 철강이나 조선업이 다 우리나라 쪽 개발도상국으로 오면서 이 나라들이, 이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핀란드 같은 것도 항구 도시였잖아요. 한때 잘 나갔어요. 똑같았어요. 수출 저거 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다 우리 쪽으로 오면서 개발도상국으로 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자, 그러면서 환경 재생 부분, 도시 재생 부분으로 고민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부 주도만이 아니라 민과 간이 협력하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빌바오의 운영 주체가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 민과 간이 협력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시정부가 서로 공통의 비전을 만들어 가갖고 지금 우리가 세종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지만 거기에 만들어지는 많은 계획들은 세종시나 아니면 국토부의 비전이 들어간 겁니다. 하향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공통의 비전을 만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갑시다라고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미술관을 유치를 합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컨벤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걸 보러 많이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그 여기 수변 공간을 정비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휴식처를 만들어 나가고 여기에 공공 디자인이 붙습니다. 아까 말했던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미술관 그리고 도시 재생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함께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각각의 사례가 별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 레저도 같이 가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 미술관입니다. 그 철강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하나의 그 도시에 맞게 장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화 레저 센터를 갖다 10년도 해가지고 시민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중공업으로 잘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에 문화와 예술이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그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스마트 시티는 보입니다. 정부 과제를 땄고 그리고 지금 한다고 하니까. 근데 예술과 문화를 갖다가 함께 결합시키지 않으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를 갖다가 받아들였습니다. 대학, 전문가, 민간기업 모두가 함께하는 이 구조를 만들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기술, 그들의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우리의 스마트 시티, 우리의 기술,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리고 정말 세종시라 그러면 우리 도시야, 내가 살고 있는 곳이야, 이런 애향심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세종시 내려왔을 때 너무나 재밌던 게 이 세종시 전체가 사람이 살았던 곳이 아니래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던 곳을 갖다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자, 이런 곳을 갖다가 우리 세종시가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정말 세종시가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지, 스마트 시티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술은 보이는데, 아파트는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말매입니다. 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으로 잘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조선업이, 이 크레인이 우리 현대에 팔았습니다. 1달러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현대에 팔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말매 사람들도 다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시장이 우린 더 이상 중합으로, 이 조선업으로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한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해갖고 이거는 결국 우리한테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도시를 새롭게 바꿔나가기 시작하죠. 친환경 도시, 지식 기반 도시로 바꿔나가면서 완전히 지금은 말매는 리빙랩의 도시, 스마트 시티의 도시로 완전히 거듭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말매시의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주거 시범단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갖다가 100% 높여나가고요. 자, 그러면서 말매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속 가능한 도시, 친환경 도시, 에너지 전환의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표방하면서 각각의 그런 그 거주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말 사회적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그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신재생 에너지의 1번지로 가져가면서 100% 에너지 자립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가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매시 같은 탄소 배출량 제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고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정부가 지속 가능한 전환의 하나의 구심체가 돼가지고 일어나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재생의 성공 모델로 지금 그 말매는 거듭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픈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면서요, 도시 생활에 다양한 실험들이 일어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나오다시피 바느질, 목공, 인쇄, 우리가 그 재활용, 이런 부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무리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더라도 사람이 살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사람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일 거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시 차원에서의 실험들도 하면서, 자, 그게 핵심은 뭐냐면 다양한 거주민들이 들어와서 예술, 공예, 교육. 저는 아마 분석을 해보면 세종시에 있는 여기 여성분들, 거주민들, 아마 교육을 보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그 세종시도 바꾸고 싶어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세종시가 받아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세종시의 역량과 커미먼트, 어찌 보면은 진정성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지가 함께 섞이지 않으면 절대 쉽게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같이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요. 아까 말했던 요리 수업, 만들기 공간,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스마트 시티에 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 시티의 기술이 지금 발표에 기술이 보이나요? 기술도 보이죠. 기술을 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곳이 사람답게 살고 할 것인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게 스마트 시티라는 겁니다. 자, 폐기물을 통해 가지고 제작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시니어들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그리고 내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갖다가 세종시는 못하나요? 이제는 해야죠. 자, 거주민들이 예술, 공예,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실험하게 하고 창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결국 이게 뭡니까? 일자리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 스마트 시티가 들어와도요. 결국 이런 부분이 붙지 않으면 절대 일자리로 연결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국내 사례가 꽤 많은데요. 저는 국내 사례 한두 개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의 기술은 어찌 보면 논문 쓰고 특허 내는 기술의 탁월성이 한 축으로 있었고, 어찌 보면은 기술 개발 통해 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양다리가 있었다면, 2010년도 들어오면서 왜 과학 기술이 공공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눈 감고 있어? 왜 사회 문제 해결에 눈 감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이 과기부, 지금은 그때는 미래부였죠. 미래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사업 중에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례인데요.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성공의 모델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게 한번 보시면 왼쪽 편을 보면 우리나라가요, OECD랑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사고가 밤에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사망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야간에 작업자들이 굉장히 안전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새벽에 일하시는 그 환경미화원들이 사고 경험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하베스트 기술이라 해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빛을 내는 이 기술, 이걸 하시는 분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님이에요.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야간 작업자의 안전 문제를 풀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어디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지, 그리고 의료학과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신성 있는 그 디자인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함께 연구를 했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했었어도 환경미화원들이 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벗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에 리빙랩을 했습니다. 자,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어깨가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부분이 어깨 부분이었어요. 이 방금 아까 말한 그 하베스트 기술 발광 키트가 어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밝아요. 근데 이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하고 원래 입던 옷이 있다면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이 더 가볍습니다. 근데 리빙랩을 했는데 이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이 더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펄쩍펄쩍 뛰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 근데 중요한 거는 어깨 부위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이 뭐냐면 어깨가 뻑뻑하면 이게 가벼워 또 무겁다고 느끼는 거죠. 천이 뻑뻑하니까 불편하니까. 더 중요한 거는 저기 어깨에 들어갔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깨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밝아서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저기 어깨에서 빠졌어요. 허리로 들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열이 안 나요. 빛만 나요. 더워서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양반이 아까 방금 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야간 작업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리빙랩을 하면서 이 양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현장에 쓰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구나. 아까 이분은 밝게만 달려왔는데 그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밝게 달라. 이 과학자님은 적당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갔습니다. 그 현장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다 리빙랩을 한다고 다 새벽에 끝마쳐서 만났어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마누라는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자식놈이 그 얘기를 해. 아빠한테 냄새가 난다고. 결국은 이 안전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은 냄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제품이 결국은 시제품 이게 이제 그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도 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것을 구매하는 거는 지자체 소관인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비싼 거를 구매하라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쓰이지 않는 거예요. 자,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이게 왜 쓰이지 않는지, 이걸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가게 된
상황이죠. 자, 이분 아까 방금 말했던 하베스트 기술 세계 100대 과학자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 리빙랩을 하고 난 뒤에 이 리빙랩은 나한테는 인생 연구였다. 내가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기술이 당연히 사회에 쓰일 거라고 봤는데 이 기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에 하나의 원 오브 댐 중에 하나다. 요소 중에 하나다. 정말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자기는 죽어있는 제품을 만들었을 거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서도 이건 또 다른 문제구나를 깨닫게 된 사례예요. 자, 성대골입니다. 성대골은 다 아시죠? 성대골 한번 가보셨나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별거 없는 곳에 내노라 하고 하는 사회활동가나 혁신활동했던 분들은 다 성대골을 방문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외국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같이 유엔이나 EU에 그 사례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곳에 에너지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연대 활동도 하고 있고, 성대골은 정말 별거 없는데 정말 특별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정말 시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한 곳은 이 성대골이 유일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대골 마을 상동의 엄마입니다. 이분이 후쿠시마 이후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계셔요. 그래서 성대골은 정말 다른 곳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종시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하려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굴할 것인가. 거기에 성대골에 가서 왜 그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됐나요? 쉽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가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그리고 정말 연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대골에 가보면요, 10대, 20대도 틀립니다. 에너지 전환 운동 관련돼서 그 활동을 하는데 10대, 20대, 무서운 10대, 20대가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성대골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대골 그 별거 없는 곳이 다양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리빙랩을 지금 성대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술이 거기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 이 활동은 앞에 스마트 시티를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는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성을 향해서 주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주민이 중심이 아니라 서울시, 산업부 다양한 과제를 받아서 지금은 성대골이 또 한쪽으로는 고도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주민의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기술 실험도 합니다. 처음에 적정 기술 얘기하면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태양열 온풍기, 화목난로 이런 쪽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최고 기술을 못 믿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태양열 온풍기 실험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제가 리빙랩 끝내고 갔더니 이분들 평가였어요. 태양열 온풍기요, 우리가 써봤더니요, 시체 한숨보다도 약합니다. 결국은 태양열 온풍기 그 기업 여기 마을에 안 나타나요.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교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더니 외국에 가서 다 지식 교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이 결국은 서울시의 실험이 기반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경제적 기반, 에너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대골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방문객이 많아서 서로 이렇게 안내해주고 하는 직업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정말 별거 없는 곳이 특별한 곳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부 과제를 받아서 했는데요. 산업부 과제 중에 이 제목이었어요. 에너지 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여기 딱 산업부 과제였습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전환 관련된 그 기술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술 개발대가 정부 돈이 쓰일 때만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자체, 저런 섬이나 아니면 저기 촌에 가서 에너지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정부 돈이 들어갈 때는 그 기술을 써요. 정부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 기술을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기술의 문제냐? 아니면 거기 쓰는 주민들의 문제냐? 자, 그러면서 2016년도에 요 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 과제에 성대골이 어플라이 해가지고 과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 혁신의 주체가 다 산학연 전문가였어요. 근데 여기에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했던 요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실험을 했고요. 아까 방금 미니 태양광, 옥상에다가 미니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요 과제를 시도를 했는데 DIY 방식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을 갖다 기술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게 교육도 하고 이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4층에다가 미니 태양광을 올린다 합시다. 그동안에 미니 태양광을 올리는데 이걸 들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쉽게 잘라가지고 들고 올라가서 옥상에서 조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여름과 겨울에 의해 가지고 이걸 갖다 돌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다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리 집 솔라라운이라고 해가지고 동작 신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설치할 때 무료로 그 저가로 해주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갚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동작 신협이 돈을 굉장히 적게 들이고 너무 홍보를 많이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동작 신협은 정말 크게 베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마을연구원이라고, 그게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연구원이라 불러요. 제가 마을연구원 대잔치에 갔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구원님 연구원 부르는데 저는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신들 하면서 이게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조직화되니까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그게 구심체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세종시도 스마트 시티를 하더라도 이 마을연구원이든 시민연구원이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는 내가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를 바꿔나가는 주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앞서 발표했던 성남고령청 간의 한국시니어리빙역 가면 거기에 시니어평가단이라고 어르신들이 조직화되어 있어요. 시니어평가단 마을 잔치에 제가 갔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프라이드가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자존감이 엄청나요. 근데 거기 가보면 다 어르신들이 조직화되는 거예요. 관절력이 안 좋은 분, 그리고 고지혈이 있는 분들. 그러면 다양한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어르신들이 써보고, 그게 구심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위한 제품을 하나 개발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한번 피드백을 받고 리빙랩이 뭐냐라고 해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한테 리빙랩 한다 그러면 리빙랩이 뭐야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거기는 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제품이 했던 곳이 다 그게 하나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뭐 지금 뭐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국 다른 지역의 사례는 다른 지역의 사례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정부와 시민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에요. 항상 시민사회는 반대만 하는 사람들, 안티만 하는 사람들, 이게 아니라 이 시민사회가 대안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민사회가 어찌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를 끌고 간 겁니다. 전혀 다른 그 모델을 만든 거예요. 성대골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리빙랩 사례를 한번 시사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실험이 아니에요. 지금 세종시도 스마트 시티 이게 아니에요. 2030년, 2050년을 바라보고 세종시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그 도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과제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비전 하에 도시를 설계해야죠. 근데 지금 이 세종시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런 비전이 되면 조그맣게 실험을 하더라도 이거는 조그만 사업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성공을 하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세종시가 새롭게 만든 새로운 어떤 실험실로서 그걸 자리매김을 못하나요? 세종시는 특별한 곳인데요. 칼라스타마 얘기를 하고 빌바오를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도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종시는 특별한 곳입니다. 왜 그거를 활용을 못합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도시 재생이든 아니면 뭐 R&D든 다 별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묶어 나가야 돼요. 스마트 시티에 예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문화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들어가야 되고 주거 문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주거 따로 환경 따로 어떻게 이렇게 가나요? 이걸 묶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존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야 돼요. 지자체 중심으로, 그리고 국토부 중심으로, 아니면 위에서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녹색마을 만들기 600개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녹색마을 만들기 하였던 그 사업은 철천지 왼수가 됐어요. 이장이 자살을 하고 다시는 녹색마을 만들기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녹색마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똥이나 쓰레기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집 앞에 똥차가 지나가는 걸 못 참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었지만 그 이상이 다 해먹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는 정부 주도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말 지역과 주민들이 거기 관점이 반영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이 사람을 갖다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지금 과제이기도 합니다. 세종시는 이제 만들어야 돼요. 세종시만 생각하면은 나는 여기 와서 내 인생이 새로운 그 인생의 막을 열었다.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나는 여기 그 직장만 그만두면 떠날 곳이 아니라 세종시에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냈다. 이 얘기를 해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기술과 인프라 위주의 어떤 지역 개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는 여전히 기술 중심이에요. 인프라 중심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왜? 기술이 먼저 보이나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데.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의 모델은 없습니다. 아까 빌바오 얘기를 했고 칼라스타마 얘기를 아무리 했지만 그 사례는 그 사례뿐입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근데 중요한 거는 세종시는 누구도 탐할 수 없을 만큼, 누구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하나의 사례거든요. 왜 이걸 못 만들어냅니까? 행정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이곳을 왜 못 만들어냅니까?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졌다면 기술도 고려해야죠. 환경도 고려해야죠. 자, 이런 부분을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 있는 정말 최고의 선수를 불러와야 돼요. 예술과 관련되어 있다면 예술의 최고의 전문가들 와서 세종시를 내 집 앞마당으로 내 이 예술의 혼을 갖다가 세종시에서 불태워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을 난 세종시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낼 거야.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부에 주인이 있어야 되고 내부도 조직화돼야 되고. 근데 지금 제가 세종시를 평가를 하면 양쪽 다 부족해요. 자, 기술 고려해야죠. 그렇지만 기술이 정말 사회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첨단 최고 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이거는 우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그건 너네 기술이지 이게 아니라.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자일 방식입니다. 쉽게 해보죠. 다 기획하고 난 뒤에 실제로 그렇게 기획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절대 그 현장대로 안 돼요. 쉽게 해보면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회성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꾸준히 가야만 되는 거죠. 제가 리빙랩 활동을 하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만나서는 몰라요. 근데 저는 아까 앞서 했던 우리 한국의 리빙랩 활동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너무너무 관계가 재밌어요. 처음부터 시작 안 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빙랩을 통해서 사용자를 갖다 조직해야 됩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를 하더라도 거기 있는 주체들을 동시에 조직해 나가야 돼요. 시민연구반, 마을연구원, 아니면 세종시 그거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개인 민원을 뛰어넘어요. 지금 어째 누가 하는 얘기 때문에 그 사람 민원 하나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조직화 됐을 때 더 힘이 실릴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스마트 시티 그 5년 후 과제를 끝났을 때 정말 남는 거는 사람이 남아요. 기술은 그 다음 단계 되면 벌써부터 과거의 기술이 돼버리는 거고. 자, 그리고 리빙랩 자체가 하나의 사업화 모델입니다.
테스트 베드입니다. 저는 세종시가 또 다른 하나의 사업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관련 절차를 엮어 나가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종시에서도 이렇게 돼야 돼요. 오지라퍼를 만들어야 돼요. 왕언니를 만들어야 돼요. 뭔가 그 잘 되는 곳에 가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져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못해요. 묶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 오늘 이 방송이 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종시민 여러분들 중에 저는 또 다른 왕언니, 또 다른 오지라파가 나와가지고 세종시를 갖다가 엮어나가는 곳으로 꼭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 바람입니다. 저도 그런 왕언니와 코디네이터와 또 한편으로는 오지라파가 있을 때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 값싼 사람입니다. 부르면 가겠습니다. 예, 또 한쪽으로는 리빙랩은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리빙랩을 한번 하고 난 뒤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결국은 리빙랩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다 몇천억짜리 이거는 할 수가 없고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대꼴이든 뭐든 아까 성태인 교수님 그 사례도 그랬지만 한번 해보고 난 뒤에 그 이후로는 그분은 표방을 했어요. 나 앞으로의 모든 연구는 리빙랩이다.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또 리빙랩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향후 과제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제발 리빙랩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리빙랩은 굉장히 뜨거운 거고요. 나라 전체가 하나의 리빙랩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국토부나 지역개발에서의 새로운 혁신으로 이제 가야 된다. 지금 스마트 시티에 리빙랩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냥 데코예요. 그냥 새로운 사업 하나 따는 거, 꽂아 놨는 거, 그냥 시민 참여. 근데 중요한 건 시민이 있나요? 시민이 정말 그 스마트 시티에 가슴 뛰어 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경험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죠. 이 경험을 세종시도 다른 지역하고 공유해 나가고 다른 해외 지역하고 공유해 나가면서 세종시가 하나의 리빙랩 1번지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발신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리빙랩은 쉽지 않습니다. 기존 체계를 바꿔야 되겠는데 이런 것도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거죠. 아까 성대골 같은 경우도 마을 연구원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규정을 만들고 나니까 리빙랩 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표방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리빙랩 교육, 오늘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만 와 있는데요. 시민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이 함께 얘기를 들으면 같이 꿈꿀 수 있거든요. 리빙랩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내만의 작품이 아니라 모두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리빙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똑똑한 사용자. 우린 똑똑한데요. 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개인 민원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은 한번 해봤던 사람은 저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리빙랩이 이제는 뭔지 알 것 같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좀 해줘. 왜? 리빙랩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리빙랩은 가슴 뛰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함께하는 협력의 모델이거든요. 항상 내 혼자 했던 건데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협력하면서 협력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리빙랩은 명언이 있습니다. 리빙랩 하면 착해진다. 리빙랩 하면 행복해진다. 처음에는 리빙랩 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리빙랩 하면서 서로가 불러들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리빙랩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많은 것들은 여기 블로그에 가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 유로피언 네트워크 리빙랩 인놀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2017년도부터 캔놀을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네트워크 리빙랩을 만들어서 격월별로 2달에 한 번씩 지역을 돌면서 리빙랩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그동안 했던 리빙랩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지금은 캔놀뿐만 아니라 지역별 리빙랩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전부,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대전 리빙랩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지금
그 대전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움직여가고 있고요. 감히 말씀드린데 세종에서도 리빙넷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리빙넷 네트워크 TV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리빙넷 네트워크 치시거나 아니면 리빙넷 야불이라고 있습니다. 치시면 지금 했던 많은 사례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성태현 교수님이든 아니면 아까 방금 그 성대골 김소영 대표든 다 올라가 있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건 이게 소원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역별 리빙랩 야부리 주자를 모셔서 하고 있거든요. 광주, 마산, 다 지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세종시에서도 제가 리빙랩 야부리를 찍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감히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리빙랩 야부리 치시거나 아니면은 리빙랩 네트워크 쳐가지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세종시 제가 주민으로서 오늘 스마트시티와 리빙랩을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슴이 벅차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에 뵙겠는데요. 곽상욱 오산시장님의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는 역할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왕언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저희